친구가 새로운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영상이 뭔지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이 영상이 원래 한국에서 유명한 영상이고 애들이 나와서 각을 맞춰서 하는 이 영상은 이거는 진짜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나는 그냥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음악을 하잖아. 다 너무 어린 애들이 음악을 잘한다 이런 마음으로 봤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본 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뭔가 슬픔과 소름과 뭔가 오싹함을 느꼈달까? 북한 안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진짜 잘하네 누구 집 딸인지 근데 쟤네도 저거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겠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였어. 근데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 온지 이제 12년이고 인권활동을 하는 지금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아 이건 아동학대다라는 게 근데 북한에서는 나는 이게 아동학대인 줄 몰란 거야. 근데 이 영상이 외국 분들이 지금 1000만 뷰가 넘었다면 그 정도로 인기 있나 했는데 나는 정말로 잘하기 때문에 인기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네 말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그냥 인기로 1000만 뷰를 본 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일단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한번 함께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 화면이 안 나와. 이 음악이 소년장수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야. 유명한 노래인 거예요. 북한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너무나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 머리 까딱까딱한 게 이게 선생님들이 앞에서 박자로 이거 훈련시킨 거야? 그러니까 미소도 딱 아까 그러니까 입꼬리가 다 이러잖아? 요거 어릴 때 어떻게 훈련 안 하면 이 볼펜을 이렇게 긋고 어린애들한테 이 연필을 입에 물리고 이렇게 웃는 방법을 계속 이렇게 시켜. 어릴 때 나도 이러고 훈련했댔어. 이 고개 또 움직이는 게 똑같잖아. 이런 율동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원래. 자기가 스스로 뭔가 리듬을 즐기는 거지. 이거는 짜여진 각본이 있는 거잖아요. 왼쪽 바다가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거를 소위 안무라고 하지. 북한판의 안무지 이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애들이 음악을 즐기는 건 아닌 거잖아요. 즐길 수 없는 연주하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첼로를 뭔가 좋아하셨잖아요. 야, 왜 이게 웃는 거 봐. 이렇게 웃는 걸 북한식의 웃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웃는 걸 선생들이 애초에 배워서 저는 이런 웃음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놀라는 거죠. 왜냐면 어린아이한테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놀라는지부터 자체가 나는 조금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달랐네. 나는 너무 어린애들이 기타를 잘 쳐서 이게 1000만 뷰가 올라간 줄 알았어. 근데 이보다 실력 좋은 애들이 있는데 왜 이 영상 어찌 보면 지금 한국에서 보면 조금 촌스러운 영상이잖아. 네. 음악적으로는 예술적으로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뭔가 그 꼭두각시 않으세요? 이걸 애들 조종당하는 느낌이랄까? 예, 남자의 이 웃는 게 딱 이게 표준 웃음이거든. 이게 보면은 표정이 없어요. 자기의 표정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표정은 다 없애고 그 선생님이 알려준 표정으로 다 이제 자기를 이제 딱 가면을 딱 씌워놓은 거죠. 이거 막 이런 웃음, 이런 억지 미소 같은 거. 근데 이 애는 되게 그냥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해 못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첫째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북한 자체가 음악에 관련돼서 왜 많이 신경을 주냐면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나와서 군대에 나와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해마다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걸 많이 해.
그리고 북한은 선전선동이 상당히 세. 그럼 북한 사회에서 네가 막노동을 안 하고 편안히 먹고 살려면 악기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나. 그리고 충성의 노래 모임 할 때 학급 전체가 악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모니카를라도 100% 다치게 되면 그 학급은 충성의 노래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 군대도 똑같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걸 쫙 배우는 걸 무모하로 모두 받아들였어. 그러한 음악을 받아들일 때 일반 애들하고 똑같이 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런 무대에 올라서는 아이로 내가 성장하겠다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은 음악소조나 무용소조에 여기 한국처럼 음악학원 이게 완전히 따로 있지를 않아. 학교 안에 국가에서 이런 소조를 만들게끔 선생에 따라서 그만한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악기라든가 이런 걸. 그 선생들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 훈련을 받을 때 최소한의 박자를 4분의 4박자가 가장 기본적이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책상을 막 두드리면 선생이 앞에서 장구 치면서 박수 막 박자를 칠 때는 모든 집중이 그 박자에만 다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여기서 악보를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 빨리를 해야 된다 이랬고 기초적으로 이 악기에 대한 훈련을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대 인상 연습을 따로 해. 그 웃는 방법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 볼펜을 이렇게 물고 시키는 거야. 그러면 리허설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몇 달 동안 이 볼펜을 물고 웃게 하면서 악기는 악기대로 손이 돌아가게 해. 그럼 이게 딱 뺐을 때 이게 계속 물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처럼. 특히 악기를 서서 움직이지 율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에 딱딱딱딱 하고 전체 돌아보고 바라보고 이게 북한 전체 사회 자체가 충청도도 이렇게 해. 이렇게 실제로 나도 이렇게 애들을 지휘했고. 근데 문제는 이 영상에서 나온 애들은 너무 어린 애들이잖아. 그때 북한에서 내가 이거 봤을 때는 이게 학대인 줄 몰란 거지. 지금 한국 와서 보니까 그때도 우리 음악부에 이런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앞에서 막 박자도 치고 아이들 중에서도 다 부모가 똑같은 직업은 아니잖아. 나처럼 단간부의 자녀도 있고 또 일반 노동자식 자녀도 있잖아. 음악 소조 자체로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하거든. 2시부터 5시까지 훈련인데 우리가 어떤 공연을 더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그날에는 밤 8시, 9시, 10시까지 훈련을 해. 정말 저녁도 안 먹이고. 그러면 8시, 9시 그때 끝나서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훈련을 할 때는 이제 박자가 하나씩 틀리잖아. 기악중주라는 게 최소한의 10명 이상이 모여 앉아서 기악중주를 하는 거거든. 10명의 박자를 다 맞춰야 되는데 해금이 맞으면 첼로가 틀리고 활악기 부분들이 다 맞는데 가야금 부분이나 단소 저때 얘네가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선생이 이 장고 치는 참대 있잖아. 참나무 그 장고봉 그게 완전히 무기였어. 선생들이 어느 음악부나 그 장고는 다 있었거든. 애들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장고 참나무대로 만드는 이 봉이 있잖아. 되게 아파. 박자 안 맞으면 여기까지 가는데 딱 내려서 이러면서 또 다시 하는 거지. 음악을 하는 애들은 매를 맞아야 이 음악을 한다라고 우리는 알았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과도하게 때린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학교에 와서 민원하는데 음악 선생도 힘없는 놈이 그 자리에 못 앉아. 어느 정도 힘 있고 빽 있는 놈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그게 다 무게진 거지. 다 무게진 거야.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워낙 간부셨으니까 쉽게 때리지는 않아. 음악 선생님 정말 제일 예뻐했어. 선물 유치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유치원이냐면 북한 정부 자체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각 구역마다 제일 좋은 일거등 같은 유치원이야. 수준급이 조금 여기는 교육도 세고 음악도 센 애들만 여기 보이는데 대체로 단간부 자녀들이 거기 많이 가. 구역 안에 유치원이 한 7개다 하면 그 유치원에서 제일 1순위로 여기만 우리 더 좋은 게 가는 거야. 그런 유치원일수록 롤모델로 키우기 위해서 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엄청 매물을 거이는 거야. 우리 한국에서 명문학교 보내는 것처럼 신암 선물 유치원에 있는 무용교사가 그 교사 엄마가 내 아기 때부터 나를 잔등에서 업어 키웠던 할머니야.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많이 자랐어. 엄마 아빠가 많이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장교가 됐을 때 그 언니 선물 유치원 교사 하는데 내가 나중에 거기 새로 선물 유치원 교사로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그 유치원에 간 적이 있어. 나는 최소한 10살 이후부터 음악소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애들이 그렇게 매 맞으면 하는 걸 그때 현장에서 내가 처음 본 거야. 구경 삼아서 내가 갔거든. 박자 막 치는데 어린애들이 삐레 돌기라 그 360도 계속 도는 거 있잖아. 그거를 쫙 이렇게 손을 펴고 쫙 이러고 도는데 무용실도 커. 한 5m 되는 거리를 그
쫙 빌어돌기로 딱 가는데 이게 자기 정해진 룰이 있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돼. 근데 어린애들이니까 도는 걸 조금 하다가 갑자기 이 중간을 저쪽으로 삐져나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갈 때가 있어. 그럼 이게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자로 가거든. 그러면 잘못 간 애들은 너 일로 와. 이 앞에서 딱 장구로 막 이러고 치고 난 그 옆에서 구경을 했는데 그리고 온 다음에 앉아.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기도 싫을 거야. 앉아. 이러면 탁 앉으면 무슨 발밑에 앉잖아.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박자. 그걸 뭐 맞아. 말하는 단어에 따라서 이게 같이 머리를 때리는 거야. 애들 머리로. 이러고서 애들이 앉아서 눈이 뚝 거는 거지. 야! 찍서 자! 그 얘네는 7살 미만의 애들이야. 참아 못 보겠더라고. 끝난 다음에 나랑 같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밥 먹는데 그 갈 때 내가 그랬거든. 너무 어린애들 너무 때리는 거 아니야? 내가 어릴 때 음악부에서 야 선생님 그 다른 애들 때리는 거 나는 엄마 아빠 있으니까 나는 뭐 매 안 맞았는데 다른 애들 매 맞는 거 보면 그 지가 들어야 야! 매 안 맞고 무용하는 게 어디 있니? 나도 다 매 맞고 무용했다. 그 언니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무용했거든. 근데 그 언니도 그렇게 매 맞으면 컸거든. 근데 그 매 맞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 나는 나중에 이제 주먹이고 나머지 이해를 못해. 북한의 영상들의 진실을 지금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북한의 영상들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영상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물론 지금 오늘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슬프게 본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그 의문은 분명히 들었는데 영상을 촬영한 분들도 그런 설명은 안 하고 못 들었을 거예요. 그냥 촬영만 했겠지.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 어린애들의 그 끔찍한 인권 유린 상태. 저도 한국 와서 인권을 배웠으니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아들을 키워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아동학대인지 다시 되새겨보는 저한테도 상당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독재 체제가 정말로 이대로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와 많은 북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런 영상을 보시면 공감을 못하실 겁니다. 왜 탈북민들이 북한 체제는 반드시 뒤집어져야 된다. 왜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이 반드시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주장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떼부르 여든까지 간다는 한국 속담이 있어요. 북한하고 한국 속담은 똑같아요. 원래 민족성이 가담하니까. 근데 그 속담에도 있듯이 원래 자기의 근본 뿌리를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과 아이들이 인권 유린 실태를 완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정권이 들어오고 새로운 개혁개방의 그런 정책이 들어오기 전에 그 근본 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